앞에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교재는 어디까지 구축이 되어 있냐면은 고동수학 상과 고동수학 상, 그다음에 하, 그다음에 상하, 수원, 그다음에 수투까지 여기까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에 담긴 문제들은 거의 사실은 제가 92년도부터 대치동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학교 기출 문제를 정말 27년 동안 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충분히 자료를 다 모아서 그 자료에서 이제 뭐였냐면 비출 유형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전부 이제 모든 기출 문제들을 유형화했습니다. 전부 유형화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걸 유형하면 제가 이제 가진 자료들이 아마 정확하게 저도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000문제 이상을 갖다가 자료를 모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아진 자료를 이 과정별로 그 다음에 단원별로 전부 유형화를 한 다음에 유형화를 해보면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좋아하는지를 갖다가 한눈에 갖다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온 문제는 진짜 모아보면 그냥 뭐 수십 개의 문제가 한 유형이만 그렇게 딸린 문제도 있고 따지면 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어떤 문제는 상당히 고유해서 몇 문제 안 되는 그런 문제의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 해놓고 나서 과연 이 책을 구성할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난이도를 갖다가 보면 난이도는 너무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은 갖다가 가급적이 넣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닌 건 분명히 아니고요. 쉬운 문제도 아이들은 갖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뭐 5번씩만 반복을 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어떤 거는 한 3번 정도. 근데 이제 난이도가 조금 세면 셀수록 뭐 하냐면 아이들한테 자주 노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문제는 바로 7번까지도 제가 이 책에다 갖다가 넣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숫자는 갖다 바뀐 문제고요. 같은 유형이라는 걸 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갖다 자주 틀리는 문제는 뭐 하냐면 이제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그랬습니다만 아이들이 학습을 할 적에,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사실은 뭐 학원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다시 풀어보게 되겠죠. 사실은 이제 공부가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은 설명 듣고 그다음에 잘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명을 들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조금 괜찮은 학생들은 뭐 하냐면 설명을 들은 걸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된 학생들, 과거에 저를 빗대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공부를 할 적에 당연히 틀린 문제에 체크를 하고 맞았으면 뭐 이런 식으로 또 동그라미 다시 표시를 했겠죠. 처음에 갖다 틀렸다가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방법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뭐 답을 보고 했던 친구한테 설명을 들었던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간에 이거 다시 이해하고 풀었으면 분명히 체크를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저는 한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문제를 갖다 풀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봤는데 만약 그 문제가 다시 한 방에 못 풀었으면 다시 또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시 도움을 받아서 풀었으면 여기다 이제 다시 이거 두 번째로 갔다. 두 번, 그러니까 처음에 틀렸고 두 번째도 틀렸고 해간 해결은 했지만 아직은 이 상태라면서 더 나한테 뭔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나의 학습을 더 필요로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만약에 이걸 결국은 도움을 받아서 풀었을 경우는 또 한 번 여기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다시 풀어갔다는 얘기죠. 다시 풀어보고 나서 못 풀면 또 체크를 했습니다. 만약 풀었으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하는 거죠. 못 풀었었으면은 다시 체크하고 그걸 또 어떤 도움을 통해서든 간에 해결했으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또 한 번 다시 풀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결했으면 큰 동그라미를 쳐서 이제는 다시 보지 않은 문제를 하지만 만약에 또 틀렸을 때는 또 풀이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 어떤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몇 번까지 있었을까요? 결국 5번만 예를 들어서 다 푼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다 풀었으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제 걸로 소화된 거니까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중간 기말고사나 뭐 이럴 때 그때만 잠깐 이런 문제만 골라서 다 풀게 되니까 일단은 수학 학습이 굉장히 시간이 갖다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시간에 다른 과목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들을 학생들에게 당연히 추천했죠. 잘할까요? 잘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교재를 만들었느냐?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냐면 한 번 틀렸으면 다시 안 풀어본 학생들조차도 그 다음 과정에 가면 그 틀린 문제가 다시 한 번 노출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풀 것이고 이걸 이제 또 못 풀었으면 그럼 또 질문을 하겠죠? 질문을 했는데 또 안 풀어도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풀려고 해도 뭘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다시 풀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구조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한 학생도 조금 덜한 학생들도 결국은 이 책 한 권을 다 풀게 되면 정말 중요한 빈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도 빈출이면 갖다가 반드시 이렇고요. 난이도 높은데 빈출이 아니면 이거 거의 높긴 한데 거의 일반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문제다. 그러면 저는 아예 이 책에서 뺐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말 시험 때 가까이 오면 그때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볼 기회를 갖는 거고 평상시에는 뭐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것부터 하여간에 약간 심화된 문제까지 갖다 풀긴 풀지만 정확하게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위주로 갖다 평상시에는 학습을 해서 기반을 튼튼하게 하자. 이게 이제 밥수학의 원래 취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밥수학의 구성하는 요소는 구성되는 문제는 학교 기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난이도가 중간 이상의 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구성을 하는데 기준은 뭐다? 어쨌거나 학교에서 잘 출제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갖다 구성했다. 이 난이도가 상당히 세더라도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그러면 반드시 집어넣고 그거를 볼 때 어려울수록 애들이 많이 틀릴수록 뭐한다? 여러 번.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번을 반복한다는 때 어떤 문제는 7번을 거기다 차례대로 집어넣고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밥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진행하고 나면은 제가 이미 전 영상에서 이런 걸 보여드렸죠.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와 이렇게 나오면 한 유형에 대해서 어딘가는 것들은 5번 정도는 갖다 반복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론 다른 문제입니다. 숫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문제가 조금씩은 다른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일 뿐이지 똑같은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한 과정을 한 번 하고 나면 학습한 내용들이 정말로 오래오래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 정도는 갖다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방법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학습보다 더 적은 양의 학습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더 나은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 양이 줄어도 성과는 더 많이 나오는 어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